별거 아니거든. 신고차만 아니면 되는 거야. 이거 상품화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받겠냐고요. 하체를 딱 봤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조심해야 돼. 부식, 하체 부식 같은 거. 안녕하십니까, 홍 차장입니다. 자, K5 한 대를 업어왔습니다. K5 15년식 차량입니다. 15년식 차량. 이거는 뭐 제가 타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, 저희가 경기도 외곽 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와이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K5를 한 대 업어왔습니다. 자, 키로수는 15만 정도 탔는데 차 가격은 한 750? 770이었나? 770에 뭐 취등록세 다 막 때려 박으니까 1000만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.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, 요거 중고차 구매하러 가셨을 때 약간 미세먼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차주님들 차량 구매하실 때 중고차 매매 단지 가셔가지고 뭐 차량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실 텐데,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본네트를 열어 보실 겁니다. 네, 다들 똑같은 패턴이죠. 본네트를 쫙 열면은 뭐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여기 뭐 휀다 쪽 나사 풀림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, 카 히스토리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뭐 사고 이력 같은 걸 보겠죠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미한 차량 이력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차대나 플레임이나 이런 데 손상이 없으면은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냥 무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미한 사고는 몇 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, 이거를 상품화 하면서 세척을 할 때 그 약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막 이게 떡이 됐습니다. 떡이. 이게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먼지랑 떡이 돼가지고 더 지저분해집니다. 더 지저분해져. 자, 아무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엔진 상태나 엔진 오일도 한번 찍어보고 그럴싸하게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하겠죠. 그 다음에는 뭐 소모품, 일단 타이어가 제일 관건인데, 일단 중고차 매매 단지 가게 되면은 타이어가 아주 매끄럽게 세척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이것도 처음에는 깨끗했습니다. 이 겉에가 왁스칠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화를 하는데, 요 트레이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, 자 보일려는지 모르겠는데 수명이 얼마 없어요. 많이 탄 거죠. 갈아야 됩니다. 여기 옆에 이렇게 막 짜글짜글하게 이제 기름기가 딱 빠지면은, 이 솜털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막 솜털까지 있다고 막 뽀송뽀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데 개뿔,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자, 이거는 갈아야 됩니다. 그리고 약간 여기 겉에서 살짝 보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살짝 보이는데 이것도 갈아야 돼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상품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요 초보 운전, 저 같은 경우도 운전 경력이 한 20년 다 돼 가는데 항상 초보 운전의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. 항상 초보 운전이야. 나는 초보 운전의 마음으로 항상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식이 좀 좋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, 그래도 모르니까 타보고 에어컨이나 히터, 라디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짜잔한 거, 이런 시트 이런 것들 짜잔하게 작동이 잘 되는지도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가 잘 안 잡혀. 확인을 못 해가지고. 썬루프 있는 상위 옵션이긴 한데 라디오가 안 나올 줄이야. 자,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서 끝이 아닙니다. 이제 하체를 봐야 됩니다. 하체. 매매단지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성능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. 거기에 리프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차를 띄워보고서 하체를 봐야 됩니다. 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조심해야 돼. 부식. 하체를 꼭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하체를 딱 봤는데, 야, 어마어마하죠. 여기 머플러 쪽이 다 사갔습니다. 이거 뭐 차 뭐 많이 잘못된 거 아니냐, 제가 딜러한테 물어보니, 자, 딜러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. 국산차 다 그래요. 원래 현대기아차 원래 다 그래. 개똥 같은 말이죠. 참, 막 차 팔아먹으려고 뭐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. 그냥 그래서 말 나와서 말인데, 예전에 그랜저 TG도 또 똑같은데 강남 거기 매매단지 가서 그때는 그랜저 TG 좀 연식이 좀 오래된 거를 샀는데, 그때도 사장님 이거 히터 안 나오는데요. 겨울인데 막 이거 갖고 와서 보니까 히터가 안 되는 거야. 갖고 와서 보니까.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
사장님 이거 히터 안 되는데요, 이거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사장님 그냥 타세요. 그냥 타. 뭐 몇 년이나 타려고 그냥 타세요. 가면은 그냥 딜러들 그냥 이게 여기 이거에 못 당해. 이거 나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명색이 영업사원인데 이게 안 통하더라고 이게. 아무튼 이때는 제가 좀 급했으니까 급하게 좀 차를 구한 경우라 약간 좀 그냥 알았어요 하고서 갖고 온 거긴 한데, 일단 차를 구할 때 급하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. 급하게 구하시면은 사기 맞을 확률이 커요. 천천히 알아보셔야 됩니다. 천천히 느긋하게 발품 많이 팔아가면서. 그리고 또 차량 구매했던 시기가 8월에서 9월 정도 돼가지고 약간 침수차 요런 것들 많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이제 차량을 봤는데, 자,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유튜브 찾아보면은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. 일단 뭐 제일 기본적인 거 열어보고 쭉쭉 뽑아보고 뭐 물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, 근데 그런 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도 업자들이 그런 거 손 안 보겠습니까? 다 보지.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.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리 날고 겨봤자 뛰는 놈이다. 업자들은 날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볼 건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시트를 떼볼 거야, 뭐 할 거야? 못 하잖아. 이거를 떼보고서 침수차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리고 이런 발판들 걔네들이 손을 안 받겠냐고. 이거 상품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받겠냐고요. 이런 것들 트렁크 열어서 제일 밑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봐서 이렇게 들춰보면은 보이는 것들, 이런 것들 손을 안 받겠냐고. 업자들이 팔아야 되는데 이런다니까. 우와,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합니다. 멀쩡하지. 또 뭐 이런 고무 몰딩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, 이런 거 뭐 이런데 다 뜯어보겠어요? 중고차 확인할 때 이런 거 다 뜯어볼 수 있겠어? 못 뜯어본다니까. 끽해봐야 뭐 여기 고무 이런 것들이나 뜯어보고, 응? 끽해봐야 여기 뭐 고무 몰딩이나 뜯어보겠지. 여기 고무 몰딩 안 뜯어. 난 안 뜯어봤. 이런 고무 몰딩이나 뜯어본다고요. 거기서 뭐 이걸 뭐 뜯어보겠어? 뜯어볼 수 있겠어? 현장에서? 못 뜯어본다니까? 그러면은 이거를 상품화하는 그 업자들은 그냥 가만 놔뒀겠냐고. 팔아야 되는데 다 손을 받겠죠. 네. 그래서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100% 잡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지. 그리고 이런 전자제품 단자, 아우 여기 기름칠 너무 많이 했다. 뭐 떡이 됐네. 떡이 됐어. 아유, 이런 것들 뭐 새 거로 갈았는지 뭐 중고로 갈았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? 이것도 새 거로 안 갈고 중고로 갈면은 이렇게 사용감 있게끔 장착이 가능한데 100%가 뭐야. 50%도 잡아내기 힘들어요.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는 잡아내기 힘들다고요. 그래서 자, 여기서 약간 미세먼지 개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싹 다 훑어보고 이 차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금액도 괜찮고 저 머플러 부식된 것도 20만원 빼준대. 좋아, 오케이, 사인하자, 계약합시다. 이 차 마음에 듭니다.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. 이게 계약서입니다. 그럼 여기에 막 이렇게 쫙 차 번호랑 해서 막 금액이랑 해서 막 쭉쭉쭉 나오고, 여기 뭐 법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막 나와 있는데, 자,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, 특약을 하나 넣는 거죠. 여기다가 특약을 하나 넣는 겁니다. 특약: 운전하다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될 시 전액 환불. 야, 요것도 딜러랑 협의를 봐서 좋다, 그렇게 쓰세요, 그래가지고 요 특약을 넣은 겁니다. 딜러하고 이런 것들 내용들 얘기해서 운행하다가 침수차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제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럼 뭐 속 편하죠. 마음 편하게. 그 딜러분도 자신있게 쓰세요. 침수차 아닌 건 분명하니까. 근데 계약 과정에서 그 내용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하면은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. 집으로 가셔가지고 다른 차 찾아봐야 돼. 다른 차. 이거 뭐라고, 이게 뭐라고. 그만큼 떳떳하면은 특약 그냥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계약할 때 별거 아니거든. 침수차만 아니면 되는 거야. 근데 요 특약이 들어갔다고 해서 딜러가 약간 좀 그거는 좀 힘들겠는데요,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.
자, 요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특약 하나로 나중에 이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뭐 백날 막 겉으로 침수차 구별법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해봤자 60% 50%도 못 잡습니다. 50%도 못 잡아. 침수차 구별법은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요 시트 다 뜯어 봐야 되고 밑에 다 드러내야 돼요. 드러내고 밑에 들어보고 이거 열어보고 저거 열어보고. 제가 그 전에 영상 거기 보셨죠? 거기 에쿠스 연료통 빼는데 막 연료통 위에 막 이렇게 흙 잔뜩 있는 거. 연료통 한번 내려볼, 그 자리에서 연료통 내려볼 수 있겠냐고. 못 내려본다니까. 그 자리에서 끽해봤자 뭐 몰딩 빼고 안전벨트 뽑아보고 유튜브에 흔히 나와 있는 그런 팁밖에 없지. 절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런 특약 하나 딱 놔두면은 아주 그냥 안심하고 중고차 거래할 수 있는 거죠. 자, 아무쪼록 요런 뭐 미세먼지 팁이긴 한데 중고차 구매하시러 가셨을 때 요런 부분들 체크 잘 하셔가지고 요 특약 하나 놓는 걸로 안전하게 중고차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홍 차장이었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에이.